이혼 서류에 서명했잖아. 너 지금 미쳤어? 남편의 절규에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300억 원은 증발했고 그룹의 법인 계좌는 동결된 후였습니다. 15년간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 금융그룹 전체가 부도 위기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 돈도 사랑도 회사의 미래도 모두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댁 식구들의 처절한 비명이 지금 울려 퍼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청담동 법무법인 회의실은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수미는 탁자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보았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단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고 있었죠. 빨리 서명이나 해. 시간 없다고. 배성우가 짜증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배성우의 옆에는 신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31세의 신지아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수민을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네. 진작에 이럴 걸 그랬어.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수민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펜을 천천히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수민. 세 글자가 또박또박 종이 위에 새겨졌어요. 드디어 끝났네. 자기야, 우리 이제 갈까? 신지아가 배성우의 팔을 감으며 물었어요. 배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여기 더 볼 일도 없고.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수민이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민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어요. 단축번호 1번.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수민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평온함 속에는 15년간 눌러왔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해 주세요. 수민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백은홍 회장 명의 비자금 계좌요. 300억 원 전액 인출하시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그리고 세경그룹배씨 일가 명의 법인 계좌 전부요. 동결시켜 주세요.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배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배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지아도 당황한 표정으로 수민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수민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잘 참았어요. 수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수민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배성우가 황급히 수민의 팔을 붙잡으려 달려들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했잖아. 배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수민은 차갑게 배성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명은 했지. 수민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이혼이 성립되려면 법원에 제출까지 해야 하거든. 한 박자 쉬고 이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내가 며느리야. 시댁 돈 관리하는 거 당연하잖아. 배성우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배성우는 허둥지둥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배성우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좀 받으세요. 하지만 수민은 이미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민의 등 뒤로 배성우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당장 멈춰. 수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15년 동안 기다렸어.
수민이 문을 활짝 열고 나가자 복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상쾌함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배성호의 다급한 목소리와 신지아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수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윤현우 이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민 씨,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윤현우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00억 원 전액 인출 완료했고요. 세경그룹법인 계좌 17개 전부 동결 조치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이사님. 수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가 보였습니다. 수민은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청담동의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수민은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주세요. 수민이 대답하며 택시 뒷좌석에 몸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청담동 거리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고급 부티크들과 카페들이 지나갔어요. 수민은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배성호였습니다. 수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진동이 계속되다가 멈췄습니다. 곧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당장 돌려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수민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수민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입가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수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논현동의 한 조용한 빌딩 앞이었습니다. 수민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빌딩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수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42세, 15년의 세월이 수민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오늘 거울 속 수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눈빛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수민은 맨 끝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윤현우 이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윤 이사님. 수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윤현우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수민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세경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 하락선이 급격히 꺾이고 있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네요. 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백은홍 회장이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윤현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민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민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어요. 수민 씨,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윤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괜찮아요. 수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논현동의 가을 오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세경그룹 본사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택시가 한남동 거리를 천천히 달렸어요. 수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0년 봄, 수민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수민아, 진짜 결혼하려고? 대학 동기 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드레스를 입은 수민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수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응, 이미 다 준비했어. 수민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어. 수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혜가 수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세경그룹이 재벌이긴 한데 은혜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말했어요. 배성우 씨가 너한테 잘해줄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는데 말이야. 괜찮아.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수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백은홍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백은홍 회장은 수민을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정 회장 따님이니까 우리 성우한테 시집 보내주는 거야. 백은홍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명심해.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지만 동시에 일꾼이기도 해. 알았어? 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우리 집안 비자금 관리는 네가 맡게 될 거야. 백은홍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금융권에 인맥이 있으니까 믿고 맡기는 거지. 한숨을 내쉬고 이어갔어요. 축의금 같은 건 기대하지 마. 그 대신 우리 돈 잘 굴려. 백은홍 회장이 냉정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대기실 문이 쾅 닫히자 은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야, 저게 무슨 소리야? 은혜가 소리쳤어요. 결혼식 날 신부한테 할 말이야? 미쳤나 봐. 수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민은 꾹 참았습니다. 드레스의 치마를 꽉 움켜쥐었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수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배성우가 수민에게 다가왔어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 배성우는 건성으로 말하고는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민은 혼자 자리에 앉아 하객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만은 웃을 수 없었어요. 신혼여행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배성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장에서 보냈어요. 수민은 호텔방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후 수민은 세경그룹 본사 근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불평했어요. 이게 뭐야? 수민이 새벽부터 청소를 했는데도 먼지 하나 없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해. 시어머니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꼭 8시까지 준비해둬. 성우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데워서 줘야 해. 알았어? 수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배성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어요.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어. 배성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넌 신경 꺼.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배성우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민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저녁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수민은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 정하준이 태어났어요. 수민은 하준이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하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수민이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며느리네.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자라면서 시댁의 냉대는 더 심해졌어요. 5살이 된 하준이가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준이가 백은홍 회장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백은홍 회장은 하준이를 흘끗 보더니 무시했습니다. 정씨 성을 가진 애가 뭐가 중요해. 백은홍 회장이 차갑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하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민은 아들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하준아. 수민이 아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수민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아버지 정승배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민아, 무슨 일이야? 정승배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수민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참지 마. 정승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돼. 하지만 이혼하면 하준이가. 수민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하준이는 어떡해요? 수민아, 네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줄게. 정승배 회장의 말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준비하자. 수민은 결심했어요.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세경그룹의 문제를 하나하나 수집했어요. 백은홍 회장의 비자금 계좌 정보도 손에 넣었습니다. 수민 씨,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윤현우 이사가 말했어요. 완벽해요. 정승배 회장이 15년 전 세경그룹에 심어둔 사람이었습니다. 윤현우는 수민이 모르는 사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타이밍만 기다리면 됩니다. 윤현우의 말에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15년 차가 되던 해, 배성우가 신지아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노골적인 외도였습니다. 성우야, 그 여자 누구야? 수민이 처음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말 좀 해봐. 내 일에 신경 꺼. 배성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넌 그냥 집안일이나 해. 그날 밤 수민은 결심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수민은 정신을 차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남동의 한 카페 앞이었어요. 손님 다 왔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민이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정승배 회장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수민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정승배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민아, 잘했다. 정승배 회장이 딸을 격려했어요. 네, 아버지. 수민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정승배 회장이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해. 정승배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같은 시각 세경그룹 본사 회장실. 백은홍 회장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68세의 백은홍 회장은 30년간 세경그룹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백은홍 회장의 손에는 오늘 아침 받은 투자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급한 전화입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백은홍 회장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뭔데? 뭐가 급해서 난리야? 백은홍 회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이사 이종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은홍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침착하게 말해. 스위스 계좌요. 이종현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회장님 명의 스위스 계좌에서 300억이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백은홍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백은홍 회장이 책상을 앞으로 당기며 물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종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전문임명의 법인 계좌 17개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백은홍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당장 은행 연락해. 지금 바로. 백은홍 회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이종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은행 측에서는 금감원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죄송합니다. 백은홍 회장이 수화기를 세게 내동댕이 쳤어요. 비서가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성우 그 자식 당장 불러. 백은홍 회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당장? 10분 후 배성우가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배성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 배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놈아, 네가 뭘 한 거야? 백은홍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와이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배성우는 말을 더듬거렸어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배성우가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이혼 서류 쓰자마자 바로. 배성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이혼 서류? 네가 이혼한다고? 백은홍 회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예. 이미 서명했습니다. 배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이 바보야. 백은홍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법원 제출도 안 했으면 아직 내 와이프잖아. 한숨을 크게 내쉬고 이어갔어요. 며느리 자격으로 우리 돈 다 털어간 거야. 이 멍청한 자식아. 백은홍 회장이 소리치며 책상을 또 내리쳤어요. 배성우가 주저앉았습니다. 배성우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배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변호사 불러. 백은홍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언론사 전부 연락해서 입막음 시켜. 빨리. 배성우가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1시간 후 세경 그룹 법무팀 변호사 3명이 회장실에 모였습니다. 백발의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무슨 문제? 말해봐. 백은홍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수민 씨가 계좌 인출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그 계좌는 원래 정 회장 명의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 회장에게 관리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백은홍 회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법적으로 정수민 씨는 대리인 자격으로 정당하게 인출한 겁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이길 수 없습니다. 백은홍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백은홍 회장은 책상을 다시 내리쳤습니다. 그럼 계좌 동결은? 백은홍 회장이 소리쳤어요. 그건 불법 아니야? 그것도 금융감독원의 정식 조사 명령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탈세 의심과 회계 조작 증거가 제보되었다고 합니다. 백은홍 회장이 서류를 낚아채듯 잡아 읽었습니다. 백은홍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간 거야? 백은홍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류에는 세경그룹의 비자금 만든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5년간의 탈세 내역과 회계 조작 증거였어요. 누가 이걸 금감원에 제보한 거야? 백은홍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부 사람이야?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보자는 익명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내부 사람이 아니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배성우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수민이가 15년 동안 이걸 모았던 거예요. 배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백은홍 회장이 천천히 아들을 돌아보았어요. 백은홍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가 15년 동안 뭘 한 거야? 백은홍 회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와이프가 이런 걸 모으는 줄도 모르고. 배성우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배성우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홍보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뉴스에 났습니다. 홍보팀장이 태블릿을 백은홍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지금 난리예요. 화면에는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속보 세경그룹 비자금 300억 규모 의심. 금융당국 긴급조사. 백은홍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장 언론사에 연락해서 기사 내리라고 해. 백은홍 회장이 소리쳤어요. 당장? 이미 연락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기사를 쓴 기자가 정승배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백은홍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정승배 그 자식? 백은홍 회장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바로 그 순간 비서가 또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어요. 세경그룹 주가 그래프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런. 백은홍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백은홍 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배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배성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수민이한테 연락해서 합의를 봐보겠습니다. 백은홍 회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이미 늦었어. 이 멍청한 놈아. 지금이 합의할 때야? 배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회장실에 남은 백은홍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승배,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백은홍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백은홍 회장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세경그룹 주가는 하한가를 쳤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이종현이 다시 회장실로 달려왔어요. 회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종현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어요. 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 회수한다고? 백은홍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요. 예.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백은홍 회장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백은홍 회장은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행장, 나야. 백은홍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대출 회수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전화 너머로 박 행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본점 결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백은홍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알고 있습니다. 박 행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백은홍 회장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정승배가 짜놓은 판이야. 백은홍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조만간 불러낼 것 같습니다. 검찰? 백은홍 회장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네.
금감원이 검찰에 조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백은홍 회장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68세 노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경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백은홍 회장은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논현동 사무실. 수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경그룹 주가 폭락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 커피 드세요. 윤현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수민이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윤 이사님, 고맙습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윤현우는 수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현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민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윤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민이 고개를 들어 윤현우를 바라보았어요. 윤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15년 전부터 수민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윤현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네, 저를요? 수민의 눈이 커졌어요. 정확히는 20년 전부터요. 윤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말입니다. 수민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대학교, 혹시? 네. 저는 경영학과 1학번 윤현우입니다. 윤현우가 말했어요. 수민 씨는 경제학과 1학번이셨죠. 수민의 입이 벌어졌어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던 선배. 항상 미소로 인사하던 사람. 민호 선배. 윤민호 선배.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민호가 제 본명입니다. 윤현우가 말했습니다. 15년 전 세경그룹에 들어갈 때 이름을 바꿨어요. 수민은 충격에 빠졌어요. 수민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윤현우가 일어나 수민에게 다가갔어요. 수민 씨가 알면 계획에 문제가 생길까봐. 죄송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윤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졸업하고 수민 씨가 배성우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수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님께서 연락하셨어요. 한숨을 쉬고 이어갔어요. 딸이 시댁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바로 승낙했습니다. 윤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경그룹에 몰래 들어가서 15년간 수민 씨를 지켜봤어요.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문제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모든 게 수민 씨를 위한 거였습니다. 수민이 돌아서서 윤현우를 바라보았어요. 윤현우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민호 선배, 아니 현우 씨.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민 씨, 제가 관리한 300억은 이제 1200억이 되었습니다. 윤현우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어요. 화면에는 계좌 잔고가 떠 있었습니다. 1200억 원. 15년 동안 해외 투자와 부동산에 넣었습니다. 윤현우가 설명했어요. 정 회장님과 함께요. 모든 게 수민 씨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수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다. 수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민 씨 거예요. 윤현우가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 씨, 고맙습니다.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울지 마세요. 윤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배 씨 일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수민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수민이 물었어요. 신지아입니다. 윤현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신지아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신지아는 단순한 바람난 여자가 아닙니다. 윤현우가 설명했어요. S투자그룹의 스파이예요. 스파이? 수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S투자그룹은 세경그룹을 사려고 2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윤현우가 말했습니다. 신지아를 배성호에게 접근시켜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었어요. 윤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지아와 S투자그룹 임원의 몰래 만난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6개월 전부터 찍어둔 겁니다. 윤현우가 말했어요. 지금이 이걸 쓸 타이밍이에요. 수민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신지아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년 남성과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배성호는? 수민이 말했어요. 신지아한테 완전히 속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윤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배성호는 사랑인 줄 알았겠지만 신지아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수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건가요? 수민이 물었어요. 함정을 만들 겁니다. 윤현우가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신지아가 훔칠 만한 미끼를 놓는 거죠. 여기 이 사무실에 노트북 한 대를 두겠습니다. 윤현우가 설명했어요. 안에는 세경그룹의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잠시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지아가 S투자그룹 스파이라는 증거를 넣어둘 겁니다. 그럼 신지아가 그걸 훔치려 오겠죠? 수민이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윤현우가 말했어요. 배성호가 수민 씨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낼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신지아가 먼저 와서 노트북을 훔치려다 걸리는 거죠. 수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배성호는 신지아가 스파이였다는 걸 알게 되고 수민이 말했어요. 네. 배성호는 돈도 잃고 사랑도 잃는 겁니다. 윤현우가 말했습니다. 수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신지아가 정말 올까요? 수민이 물었어요. 올 겁니다. 윤현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S투자그룹은 지금이 세경그룹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신지아에게 마지막 일을 줄 겁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언제 시작하죠? 내일부터입니다. 윤현우가 말했어요. 오늘 밤 이 사무실에 노트북을 놓고 내일 저녁에 함정이 작동할 겁니다. 윤현우가 일어나서 사무실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책상 위에 노트북을 두겠습니다. 윤현우가 설명했어요. CCTV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정 회장님의 보안팀이 24시간 감시할 겁니다. 수민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이 모든 게 끝나면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현우가 수민에게 다가왔어요. 수민 씨가 원하신다면 윤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는 계속 곁에 있고 싶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수민이 윤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현우가 수민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럼 함께 끝까지 가죠. 윤현우가 말했습니다. 배 씨 일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함께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20년 전 놓쳤던 인연, 15년의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날 밤 윤현우는 약속대로 미끼 노트북을 설치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세경그룹 기밀 파일이라는 폴더가 보기 좋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신지아의 스파이 활동 증거가 숨겨져 있었어요. 준비 완료입니다. 윤현우가 수민에게 보고했습니다. 수민은 노트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신지아도 끝이겠네요. 수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윤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성우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각자의 차에 올랐어요. 수민은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사무실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네. 수민이 중얼거렸어요. 수민은 엑셀을 밟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어요. 다음 날 저녁 10시, 논현동 사무실 건물은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층 복도 CCTV는 깜빡이는 붉은 불빛과 함께 작동하고 있었어요. 건물 맞은편 차 안, 윤현우와 정승배 회장의 보안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무실 내부가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손에 쥐고 말했어요. 윤현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10시 15분. 곧 올 겁니다. 윤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배성우가 사람들을 보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건물 뒷문 CCTV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포착되었습니다. 용역들이었어요. 왔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대기조, 위치 유지. 아직 움직이지 마. 용역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12층으로 올라왔어요. 용역들은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문 따. 빨리. 리더가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다른 용역이 도구를 꺼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용역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1세의 신지아였어요. 신지아는 검은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신지아가 용역들을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용역 리더가 신지아를 알아보았어요. 신지아 씨? 리더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를 어떻게... 신지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용역 리더가 휴대폰을 꺼내 배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신지아 씨가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배성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지아가 왜 거기 있어? 배성우가 놀라 물었어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용역 리더가 신지아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금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신지아는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성우 오빠가 보낸 거야? 신지아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수민이를 찾으러 온 거야. 같이 찾으려고. 하지만 신지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문을 열었어요. 4사람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어요. 리더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노트북?
한용혁이 손전등을 비추며 물었어요. 신지아의 눈이 노트북에 고정되었습니다. 신지아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잠깐만. 이거. 신지아가 노트북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바탕화면에 세경그룹 기밀 파일이라는 폴더가 보였습니다. 신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바로 S투자그룹이 원하던 자료였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신지아가 노트북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용영 리더가 신지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해. 리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놓으세요. 빨리. 신지아가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노트북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쾅! 노트북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떨어진 충격에 폴더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진 파일들이었습니다. 신지아와 S투자그룹 임원의 만남 사진들, 레스토랑, 호텔, 사무실, 6개월간의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어요. 용역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리더가 바닥에 떨어진 노트북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데?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한 파일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지아 S투자그룹 스파이 활동 증거. 즉, 리더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지아를 바라보았어요. 신지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당신, 리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S투자그룹 스파이야? 신지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야. 신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오해야. 배성호 사장님을 속인 거야? 다른 용역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동안 용역들은 배성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역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전화해. 사장님께 바로 보고해. 리더가 다른 용역에게 지시했습니다. 신지아는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잡아. 도망간다. 용역들이 신지아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정승배 회장의 보안팀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 6명이 용역들과 신지아를 둘러쌌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용역 리더가 소리쳤어요. 뭐야? 보안팀장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승배 회장 소속 보안팀이다. 보안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지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날 놓으세요. 신지아가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놓으라고요. 하지만 보안 요원이 신지아의 팔을 단단히 잡았어요. 신지아 씨 산업 스파이로 고발될 예정입니다. 보안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바로 그때였어요. 사무실 밖에서 윤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윤현우는 바닥에 떨어진 노트북을 집어들었어요. 완벽하네요. 딱 계획대로. 윤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민 씨 성공했습니다. 윤현우가 말했어요. 신지아를 잡았어요. 전화 너머로 수민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배성호에게. 수민이 말했어요. 네. 지금 바로 증거를 보내겠습니다. 윤현우가 노트북에서 파일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배성호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당신의 연인의 진짜 정체. 이메일이 발송되었어요. 그 시각 세경그룹 본사. 배성호는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배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배성우가 이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들이 내려받아졌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떴어요. 신지아와 S투자 그룹 임원의 사진들, 자세한 만남 기록, 금전 거래 내역, 세경그룹 기밀 자료 빼낸 증거. 배성우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배성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성우야, 무슨 일이야? 백은홍 회장이 물었어요. 뭔데? 배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성우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지아가 스파이였어. 배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백은홍 회장이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백은홍 회장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이런. 백은홍 회장이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어요. 이게 뭐야?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배성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사랑도 자존심도 3일 후 서울 중구의 한 조용한 한정식 집 개인실. 정승배 회장과 백은홍 회장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냉랭했습니다. 배 회장, 오랜만이군. 정승배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나? 정승배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백은홍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정 회장, 이럴 필요가 있었나? 백은홍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내 딸이 15년 동안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정승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승배 회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자네 아들이 내 손주를 건드리려 한다더군. 정승배 회장이 말했습니다. 들었어. 백은홍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성우가 너무 급했던 거야. 백은홍 회장이 변명했어요. 내가 말렸어. 말렸다고? 그래서 막았나? 정승배 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백은홍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배 회장, 내 말 잘 들어. 정승배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딸과 손주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자네 집안은 끝이야.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세경그룹만 망하는 게 아니야. 자네 형제들, 조카들, 친척들까지 다 끝장낼 거야. 정승배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71세 노인의 눈빛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정 회장, 제발. 백은홍 회장이 애원했어요. 그렇게까지. 내가 1200억을 준비한 건 이유가 있어. 정승배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자네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 알겠나? 이게 뭔가? 백은홍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하준이 학교에서 노는 사진들. 하준이 주변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어요. 경호원 7명이야. 정승배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두 특수부대 출신이지. 내 손주는 24시간 보호받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봐. 정승배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세경그룹 주식 매입 내역서였습니다. 나는 지난 3일 동안 세경그룹 주식 12%를 샀어. 정승배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니가 가진 지분이 34%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어요. 이제 나하고 내 사람들이 합치면 28%야. 백은홍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백은홍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주주총회만 열리면 자네는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 정승배 회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지. 간단해. 백은홍 회장은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야. 정승배 회장이 마지막 통첩을 던졌습니다. 잔이가 조용히 물러나고 내 딸과 손주에게 2번 다시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이 카드는 쓰지 않을 거야. 대신 자네 아들 배성호,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정승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딸을 15년 동안 힘들게 한 죗값이야. 이건 양보 못해. 알았네. 알았어. 백은홍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다 알았어. 백은홍 회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정승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 회장, 이제 그만 정신 차리게. 정승배 회장이 말했어요. 자네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하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승배 회장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백은홍 회장은 혼자 개인실에 남았습니다. 백은홍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들었어요. 모든 게 끝났군. 백은홍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배성호는 세경그룹 본사를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배성호는 정아준이 다니는 국제학교로 향했습니다. 아들만이라도 데려와야 해. 배성호가 중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배성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30분 후, 배성호는 국제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교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배성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바로 그때 정하준이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살 하준이는 밝게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하준아, 하준아. 배성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를 보자 하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성호가 하준이에게 달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7명이 나타났어요. 경호원들은 하준이를 에워쌌습니다. 완벽한 방어였어요. 비켜. 내 아들이야. 배성호가 소리치며 다가갔습니다. 비키라고. 하지만 경호원 한 명이 배성호의 앞을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배성호가 경호원을 밀쳤습니다. 비키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경호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성호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준아, 아빠야. 배성호가 절규했어요. 아빠 좀 봐. 제발. 하준이는 경호원들 사이에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른 경호원 2명이 더 다가와 배성호를 붙잡았습니다. 배성호는 무릎이 꺾였어요. 배성호는 교문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만이라도. 배성호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어요. 하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주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민과 윤현우가 차에서 내렸어요. 수민은 천천히 배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민은 무릎 꿇은 전 남편을 내려다보았어요. 배성호가 고개를 들어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아, 제발. 배성호가 울며 애원했어요. 아들만이라도.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수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정수민이야. 수민은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민이 하준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준아,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해. 수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성호에게 다가갔어요. 경호원 한 명이 하준이 옆에 붙어 따라갔습니다. 아빠.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성호가 아들을 꼭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했어요. 하준아, 아빠가 미안해. 배성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준이는 아빠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용서할게. 하준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안녕. 건강하세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작별이었어요. 하준이는 돌아서서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수민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배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절규였어요. 수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하준이와 윤현우를 데리고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무릎 꿇은 배성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까? 하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민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준아,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수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빠도 그래. 응, 알겠어. 엄마.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현우가 운전하며 백미러로 수민을 바라보았어요. 수민 씨, 끝났습니다. 윤현우가 말했어요.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을 달렸어요. 가을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국제학교 정문 앞. 배성우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수민의 차가 떠난 지 10분이 지났지만 배성우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사람 뭐야? 애 아빠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배성우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배성우의 머릿속에는 하준이의 마지막 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빠 용서할게. 하지만 이제 안녕. 10살 아들의 순수한 작별.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으악. 배성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배성우를 쳐다보았어요. 배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경호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성우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배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뭘? 경호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배성우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10분 후, 배성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배성우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수민아, 제발, 한 번만. 배성우가 휴대폰을 꺼내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신 거부였어요. 배성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용서를 빌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배성우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배성우는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회사로, 어디에도 배성우를 반겨줄 사람은 없었어요. 배성우는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한강변 도로를 달렸어요. 노을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배성우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소홀히 했던 대가였어요. 배성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한강 둔치 주차장이었어요. 배성우는 차에서 내려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백은홍 회장이었습니다. 배성우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배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호야,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백은홍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한강이요.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빨리. 백은홍 회장이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정승배 회장을 만났어. 백은홍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다. 완전히. 배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졌다고요? 배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우리가 완전히 패배했어. 백은홍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제 세경그룹도 넘어갈 거야. 끝났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배성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백은홍 회장이 말했어요. 넌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사표 써. 당장. 예. 배성우가 놀라 물었어요. 그리고 검찰 조사 준비해. 백은홍 회장이 말했습니다. 곧 불러낼 거야. 백은홍 회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배성우는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내도 아들도 회사도 돈도 사랑도 41살의 남자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성우는 둔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배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미안해. 배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배성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같은 시각,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 수민과 하준이, 윤현우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하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하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민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 하준아. 윤현우도 미소를 지으며 하준이를 바라보았어요. 하준아, 내일 주말인데 놀이공원 갈래? 윤현우가 물었어요. 진짜요? 가고 싶어요. 하준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수미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하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수민과 윤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민 씨, 오늘 힘들었죠? 윤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수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현우가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복수만으로는 부족해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일이요? 윤현우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네.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수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재단을 만들 생각이에요. 윤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우 씨, 고맙습니다. 수민이 윤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윤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요? 수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야말로 함께 해주세요. 현우 씨, 수민이 말했습니다. 부탁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20년 전 놓쳤던 인연, 15년의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민은 빛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종로구 한 현대식 건물. 건물 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수민 공익재단.
오늘은 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층 대강당에는 하객 2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수민이 올라갔어요. 수민은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42세의 수민은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수민 공익재단 이사장 정수민입니다. 수민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민이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가 15년 동안 꿈꿔왔던 일입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수민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잠시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조용히 수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수민 공익재단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민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첫째,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돕습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자립교육을 제공합니다. 셋째,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줍니다. 스크린에 재단의 활동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 자립에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표정.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는 300명의 아동을 도왔고, 수민이 말했습니다. 150명의 여성에게 법률 지원을 했으며 8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어요. 수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제 아버지 정승배 회장님과 윤현우 이사님 덕분입니다. 수민이 객석의 정승배 회장과 윤현우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 정하준이에게 고마워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하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11살이 된 하준이는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정수민 공익재단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수민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수민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민은 아버지 정승배 회장과 함께 재단 이사장실에 있었어요. 수민아, 정말 잘했다. 정승배 회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자랑스럽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런 일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정승배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백은홍 회장은 어떻게 됐어요? 수민이 물었어요. 정승배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찰에 스스로 출석했어. 정승배 회장이 말했습니다. 탈세와 회계 조작으로 조사받고 있지. 아마 실형 받을 거야. 배성우는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친구도 같이 조사받고 있어. 정승배 회장이 말했어요. 신지아 건으로 산업 스파이 방조까지 추가됐더군. 수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야, 수민아. 정승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건 정당한 응징이었어. 15년 동안 널 힘들게 한 대가야. 전혀 심하지 않아.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 일은 잊고 앞으로만 보자. 정승배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윤희 사랑은 잘 되어가고 있고? 수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잘했다. 정승배 회장이 말했어요. 윤희사는 좋은 사람이야.
15년 동안 너만 바라봤잖아. 사람이면 돼. 알아요. 정말 고마워요. 수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제주도의 한 작은 예식장, 수민과 윤현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50명뿐이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민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승배 회장이 딸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단상에는 윤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윤현우는 수민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신부를 신랑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주례가 물었어요. 정승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정승배 회장이 윤현우에게 말했어요. 윤현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현우가 약속했어요. 수민이 윤현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주례의 말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신랑, 이 여인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윤현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신부,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하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하준이가 반지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하준이는 엄마와 윤현우 아저씨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윤현우가 수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어요. 수민도 윤현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입맞춤 하셔도 좋습니다. 주례의 말에 윤현우가 수민을 안았어요. 두 사람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어요. 피로 연장, 수민과 윤현우, 하준이 세 가족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어요. 하준아, 같이 자르자. 수민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엄마와 윤현우 사이에 서서 칼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1년 후, 정수민 공익재단 1주년 기념식, 수민이 다시 무대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윤현우와 하준이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정수민 공익재단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수민이 말했어요. 이 1년 동안 저희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을 도왔습니다. 수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동 500명, 여성 300명, 청소년 200명.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1년 전 복수를 완수했습니다. 수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잠시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얻는 거라는 걸요. 수민이 윤현우와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수민이 말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의고 진짜 승리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민과 윤현우, 하준이는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하준이가 엄마와 윤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민이 아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하준아. 저도 행복합니다. 윤현우가 말했어요.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강물 위로 노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완벽한 평화의 순간이었어요. 수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의 고통, 그리고 1년의 복수, 새로운 삶, 사랑으로 가득 찬 삶.
의미 있는 삶, 진짜 행복한 삶이었어요. 수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수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현우가 수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가족은 노을 속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당당히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1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미는 그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준비했고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죠. 혹시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히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